안녕하세요. A1 부동산 공인중개사 남기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청담동 13번지 경매에 대해서 좀 봤는데 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담동 13번지 그 경매가 YTN에도 방송됐더라고요. 51평짜리의 대지를 가진 청담동 부지가 52억 정도였죠. 52억 얼마 정도의 그 어떤 감정평가 금액을 가진 부동산이 결국은 경매 가격이 10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120명이 들어오셨고 제가 생각했던 예상, 분명히 100%는 무조건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상가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120명까지 들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첫 번째, 시장의 불균형입니다. 사시려는 분은 많고 파시려는 분은 없는 상황에서 120명이 경매에 입찰을 했다는 부분은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결국 그 금액 자체가 경매 가격의 거의 200%에 육박하는 금액에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보자면 52억에 있어서의 2천만 원은 그래도 거의 5%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부분인데 102억에 월 2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2%대의 수익률입니다. 결국 이 부동산을 입찰하셨던 분들의 심리는 수익률보다는 자산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경매에 임하셨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가의 상승 자체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상황인가 이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차트 두 개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이 상승률 표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시아 쪽만 좀 놓고 봤습니다. 그래프를. 아시아 쪽만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국이 보입니다. 그죠?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여기 일본. 그리고 홍콩. 이렇게 보이는데 근 10년 동안에 홍콩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치는 거의 116%의 상승에 육박하는, 뭐 100%가 훨씬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도, 뭄바이,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시디슨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도쿄, 일본의 부동산들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물론 우리나라 서울에 있어서의 부동산도 매우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상승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 더 보시죠. 일단 IMF 아시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는 사이트인데 보시게 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그래프를 명확하게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한번 급격하게 꺾이는 그래프가 한번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는 2009년에 있었던 그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아시죠? 요때 급격하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조정 국면을 겪은 후 전 세계의 모든 부동산들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래프보다 지금 현재 2020년 3쿼터 때 더 큰 상승폭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3쿼터, 즉 3, 4분기거든요. 3, 4분기 이후의 그래프는 나타나지 않는데 누구 아마도 뻔합니다. 이거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 그래프가 갑자기 꺾일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다, 일본, 한국,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돈을 무제한 양적 완화로 풀어냈습니다. 그럼 거기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뭐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심리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부동산이다. 결국은 이 그래프는 2020년 3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여기에 못지않게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 정부 자체가 매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편 나라는 보기가 매우 드물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강도 높은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보유세의 계속적인 인상, 그리고 양도세의 인상 등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의 고강도의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책들을 비웃듯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동산의 양 자체는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도세를 더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1가구 1주택자로 바꾸는, 즉 팔고 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수반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은 없고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를 이루어냈다면 집값은 이렇게까지 폭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는 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왜? 집이 지금 모자른 상황에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양도세에 있어서의 강화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더욱더 집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박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은 세계의 모든 부동산이 올랐으니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심하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적인 규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이 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한 부동산의 거래 그리고 부동산 집가 상승의 문제를 좀 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거주하시는 곳에 반지하라도 사십시오.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반지하를 사셔도 의미가 없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현금 청산이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지분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시장이 불확실하고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지하가 나오면 사시고,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시면 보유세가 더욱더 가중되는 부분이라 사시면 안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저렴한 무언가라도 사시는 편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하지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거래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역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여유가 되신다면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사십시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세의 상승 등으로 매우 괴로우실 텐데 현재는 그냥 버티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 집가 상승이 지금 보유세를 내는 부분보다 더욱더 크게 지금까지는 있어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자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건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셨듯이 집가의 상승은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탈감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청담동 13번지 2020 타경에 대한 얘기 요거 한번 드렸고, 그리고 전 세계 집값 상승이 우리만의 문제인가 라는 걸 봤는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안전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정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에 있어서도 고강도의 대출 규제 및 주택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규제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실 시기인데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좀 무리를 하셔서라도 작은 거라도 사시는 걸 지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부에 감히 제가 정책을 제안드리는 건 재밌는 상황이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팔게 되면 세금으로 거의 반 정도가 이게 나가는 상황이라 경매를 보면서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현실인 거로. 그래서 그 부분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